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경기 어떻게 돼가고 있죠? 경기는 전체적으로는 첼시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게 뭐야 이거? 페르난지뉴 또 저거 왜 가끔 페르난지뉴 가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태클 하거든요. 이상하게 레드카드 받는 짓들을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케빈 데브라이너가 몸 상태가 안 좋은가요? 지금 주저앉았는데, 자,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상황을 모르겠지만 오른쪽 발목인가 본데. 바로 필포덴 준비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랑 챔스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나쁜 소식이고. 케파 머리가 왜 저래? 케파 저거 나 옛날에 벌칙했던 것 같다. 나 옛날에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거 저기 크리링처럼 점 찍고서 머리 한번 쫙 넘긴 적 있었는데. 자, 이 뒷공간 열렸습니다. 이거 먹혔다. 와, 이거는 골키퍼랑 수비 라인 간에 어떤 좀 호흡에 문제가 있었어요. 위치가 왜 저래? 이거 만약에 골키퍼가 제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니까 첼시가 역습 기회를 잘 만들긴 한 건데, 그래도 야, 이거 맨시티 아오! 자, 후뱅 디아스가 방금은 좀 좋지 않은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거 지혜가 아깝죠? 이거 들어갔으면 아마 맨시티가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었을 텐데 스토리는 기대 안 되죠? 쟤 왜 저러냐? 그냥 단순히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좋은 타이밍의 드리블도 하나 있었고. 자, 여기서 베르너 한번 보여주나요? 빅찬 스미스 씨? 바꿔줘야 돼, 티아고 실바. 자,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허리 내지 등 근육 부상인 것 같은데, 티아고 실바가 없을 때도 투엘이 뭐 다른 선수들로 워낙에 잘 수비 라인을 메웠었던 케이스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거 뭐야? 와, 끝났다. 야, 이거 플리식이 완전히 이거 끝내는 골을 넣네. 옵사네요. 자, FA컵 4강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웸블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거 중립구장이죠. 스코어는 1대0. 하킴 지에의 득점으로 첼시가 1대0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결승 앞에서 직전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투헬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라는 뭐 전술적인 명장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했고, 뭐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승 앞이기 때문에 FA컵의 중요도나 뭐 리그컵보다는 당연히 FA컵이 큰 대회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우승권 클럽들이 이 FA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팀마다 다르잖아요. 뭐 특히나 리버풀 같은 팀의 경우에는 조금 경중을 따졌을 때 비교적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는 스타일의 팀이고, 근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트래블도 그렇고 뭐 펩이라는 사람의 스타일도 그렇고 리그컵, FA컵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라인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은 의외였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또 컨텐츠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첼시라는 클럽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인수한 이후에 메이저 트로피,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뭐 FA컵, 유럽 대항전, 그 다음에 리그, 3개 중에 하나도 못 따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 시즌이 얼마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이 트로피를 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다. 근데 이번 시즌에 중도의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엘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려놓은데 플러스 FA컵도 결승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경기 얘기를 좀 해보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파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바꿨어요. 그 전머리가 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리디거, 티아고 실바,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왼쪽은 벤츠렐, 오른쪽은 리스 제임스, 중앙 쪽은 조르지니오와 캉테가 나왔고요. 전방에 마운트, 티모 베르너, 하킴 지에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골키퍼가 스테프니 나왔고요. 왼쪽에 맨디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엔 칸셀로, 그 다음에 후뱅 디아즈와 라포르트가 나왔고요. 중앙 쪽에 로드리와 페르난지뉴 더블 볼란테가 나왔고, 스털링, 케빈 데브라이너, 페란 토레스, 가브리엘 제수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제법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키퍼뿐만이 아니라 맨디, 그 다음에 스털링, 제수스, 페란, 페르난지뉴, 라포르트까지, 이런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전 자원이 아니라고 봐야죠.
특히나 페란, 제수스, 스털링, 맨디 이 4명은 주전이고 주전이 아니고를 떠나서 나왔을 때 경기력이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선수죠. 그 다음에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폼 때문에 최근 몇 경기를 보면 서브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라포르트도 이제는 존 스톤스한테 밀렸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펩이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첼시는 뭐 사실 이 팀은 워낙에 투엘이 지금 여러 선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로테이션을 돌렸다, 이 선수가 주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조금 무의미한 팀이긴 합니다만, 맨체스터 시티에 비하면 비교적 주전 자원이 조금 더 포진이 많이 돼 있었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그 게시판에도 썼습니다만, 그 알람을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초반에 조금 못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메이슨 마운트의 이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었는데 옵사이드로 캔슬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제가 30분에 도착을 해서 봤을 때는 호각이었고 맨시티가 조금 밀어붙이는 그림이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도 경기가 대단히 어떤 크게 맥락이 있다기보다 중앙 쪽에서 이 싸움이 좀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하킴지의 득점은 뒷공간에 대한 수비 미스에서 나왔고, 뒷공간에 대한 수비 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는 스테픈 키퍼입니다. 그러니까 백포랑 키퍼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스테픈이 어중뛰게 나왔다가 어중뛰게 들어가면서 실점을 했어요. 제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워낙에 잘 맞는 기회였기 때문에 뭐 실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점하는 거는 기분이 좋지가 않죠. 어쨌거나 그 실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막 몰아붙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첼시 얘기를 해보죠. 첼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투엘 감독은 지금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을 제외하면, 그 경기를 제외하면 이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패배도 패배고 실점을 잘 안 해요. 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포워드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득점 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 팀에게 승점 3점 내지는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골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실점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한두 골이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팀의 자신감이 돌 것 같아, 이 정도면.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은 좀 일종의 사고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타레미, FC 포르투의 타레미의 득점은 워낙에 대단한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사실 실점한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리디거의 자책골 뭐 이런 거. 그만큼 효과적으로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공격진이 지금 조금은 불안한 팀인데 수비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들을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적재적소에 플레이식이랑 에메르송, 카이 하버츠, 주마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뭐 걱정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티아고 실바가 등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티아고 실바가 없는 동안에 첼시가 수비를 못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는 크게 큰일 났다 됐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남은 경기 일정들이 사실 아주 수월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컵 대회 2경기 잘 치르면 됩니다. FA컵 2경기가 아니라 2대회, FA컵 결승,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만났을 때 이거 진짜 모른다고 보거든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주는 아우라, 그리고 최강 빡빡이 지단의 어떤 힘, 크카모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너 1,000원 걸라면 어디 걸래? 그럼 레알 마드리드에 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드필더들이 지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부상자들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첼시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호각의 대결이다. 거의 5대5 느낌이 아닌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정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고생할 수 있는 경기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 첼시는 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 자, 문제는 맨시티입니다. 저는 이 펩의 선택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체 카드 들어간 걸 보십시오. 2개밖에 안 쓰긴 했습니다만 필포덴이랑 균도안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필포덴이 48분에 일찍 들어간 거는 케빈 데브라이너 부상 때문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즉
포덴이랑 균도안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주전급 자원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근데 제가 아까 중계 중에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칩시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100% 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 경기를 포기한 다음에 나머지 대회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이번 대회 이 로테이션을 돌린 다음에 패배에서 떨어지고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타격, 이거를 봤을 때 이 중에 뭐가 큰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야, 이 타격이 큰 것 같다 라고 하면 나는 대회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야, 그래도 이 로테이션을 돌린 다음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쉴 수 있다면 그게 더 커, FA컵을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져가도 돼, 그럼 이렇게 돌려도 된다 치지만, 나는 이게 만약에 16강 8강이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야, 그냥 포기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독이, 특히나 펩 같은 감독이 대회를 포기하겠어요. 근데 4강 한 경기야, 나머지 결승전입니다. 이 감독이 대회를 포기하는 스타일의 감독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그 로테이션을, 마운트가 아까 골망을 흔든 게 아니었네요. 지으가 흔들은 거였네요.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 대회에 떨어지는 게 지금 시즌 말미에 와서 저는 팀의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멘탈적인 컨디션에서 좋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주전 자원들이 모두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본인들이 경기를 이길 수 있으리란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첼시가 만만한 팀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지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어중뛴 선택이 아니었나, 이도저도 아닌 선택. 그래서 내가 맨체스터 시티 팬이라면 되게 좀 불쾌한 경기였을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전방 쪽에서 이 페란이나 제수스나 이 스털링이나 이런 선수들에 대한 선택을 펩과 맨체스터 시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아. 아니, 이 정도 되는 클럽에서 비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 선수들이 뭐 페라는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제수스랑 스털링은 그냥 비주전급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선수잖아. 그러니까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은 주전으로 경쟁을 해줘야 되는 정도의 자원인데,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나는 맨디도 아까 수비할 때 보면은 이거 빡치거든요. 칸셀루는 사실 시즌 중반에 엄청나게 하드캐리 했었던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까방권을 준다 칩시다. 근데 스털링은 요즘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빅찬스를 미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 좋아, 그냥. 그냥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수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단 절대적인 찬스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첼시는 이 경기를 통해서 역시 다시 한번 팀의 자신감을 다지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앞서서 야, 우리 이거 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팀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반면에, 나는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펩한테 되게 치명적인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맨체스터 시티가 언더독이 돼, 아마 정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한테 뜰 거라고 봐요. 근데 맨시티는 분명히 라인을 끌어올려서 본인들의 경기를 할 텐데, 이러면 은바페랑 네이마르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뒷구멍을 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되게 주의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체티노랑 펩은 이미 자주 붙어봤었던 감독이고, 그러면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식으로 또 펩과 맨시티가 경기를 치러 갈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고, 뭐 포체티노의 파리 생제르맹도 리그를 본다면 완벽한 팀은 아니고, 뭐 그 두 팀 다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호각인 경기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정배는 맨체스터 시티일 것으로 보이나 상성이라는 게 또, 그리고 펩의 맨체스터 시티가 이 국내 대회들은 다 먹고 챔스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중요한 대회에서
FA컵은 리그를 제외하면 그래도 좀 먹어줘야 되는 타이틀인데 여기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떨어졌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챔스는 언제나 좀 불안함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맨시티는 많이 아쉽다. 첼시는 쾌거다. 투엘 대단하다. 제가 투엘 부임한 다음에 첼시 경기를 진짜 재밌고 유심히 보는데 오늘 경기는 어떤 축구적인 되게 재미? 이런 거라기보다 어쨌든 이 팀은 이제 투엘이 맞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경기에서 안 지는구나, 중요한 경기에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본인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리가 정배요? 뭐 어쨌든 네,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정배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또 배당률은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경기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 아스날 풀럼이랑 한 경기가 뭐였지? 맨유 경기였나? 근데 저희가 전주 갔다 오느라 전반이 좀 씹힐 거예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저희 예능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스타TV 유튜브 역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